리처드 브랜슨은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일출과도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놓치게 된다라고요. 지금 미국 SEC가 암호화폐 수탁이라는 가장 무거운 빗장을 푼 거는 이 단순하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미국 월가라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일출의 시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은 공포에 질려서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요. 제도라는 태양은 이미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눈앞의 차트가 차갑게 식어 있다라고 해서 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인프라의 열기마저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열고 있는 암호화폐의 다음 새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지 지수가 17까지도 내려왔고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극도의 공포라는 이 단어에 닿아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86,000달러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고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리플 XRP는 1달러 후반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표만 봤을 때 한겨울같은 분위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의 문턱에서 정반대의 온기가 감돌고 있다는 거.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는요. 이 브로커 딜러 즉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중개 회사들이 암호화폐 증권을 보관할 때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실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왜 현재 시장 가격은 여전히 차가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복잡한 시장에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의문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엮어보도록 할 거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발표는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뉴스가 아니라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관문을 정비한 뉴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권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탁, 즉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두는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미국 SEC가 이번에 언급한 대상은 모든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암호화폐 증권인데요. 이 기존의 코인들 중에 증권 성격을 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조각으로 만든 이 토큰화 자산을 포함합니다. SEC가 이번 성명에서 토큰화된 주식 그리고 채권이 암호화폐 증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결국 이번 발표의 본질은요.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수탁이 그렇게 중요한 관문일까요? 미국 월가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데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의 정체성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자산을 믿고 갖게 금고가 확실해야 되겠죠. 금고가 안전하다는 확실히 들어야지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고요. 마지막으로 돈이 오고 가는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네 단계 중에 두 번째인 보관 단계가 막히게 되면은 나머지 과정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산 자산을 담아둔 금고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룰 15C3-3이라는 상당히 오래된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고, 중개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맡을 때 그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거의 주식은 종이 증서가 있었고요. 지금은 중앙예탁기관이라는 든든한 통제장치가 있었죠. 하지만 블록체인 위의 토큰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암호키가 있고요. 네트워크 해킹의 위험도 있고,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포크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 자산의 성질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미국 SEC의 스태프들은 이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이 성명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정식 규정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는 법보다 더 무거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규제기관이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지침을 주는 순간 금융회사들은 비로소 내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암호화폐 수탁을 꺼리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SEC가 요구하는 안전한 보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5가지입니다. 먼저 중개회사는 해당 토큰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토큰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중대한 보안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자산을 여는 열쇠인 개인키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킹이나 사고 혹은 회사가 망했을 때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세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 규제 당국은 이제 수탁을 단순한 기술적 보관이 아니라 법 집행과 사고 대응이 가능한 한 가지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암호화폐 증권이 제도권에 들어오려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토큰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통제가 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자산의 성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인의 종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 금융 시스템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일과도 같은데요. 규제기관은 가격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이 닿는 길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번 발표가 암호화폐를 별도의 특이한 자산으로 두지 않으면서 기존 증권 시장의 언어로 흡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 SEC 내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증권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증권의 규칙으로 다루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자산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증권의 성격을 가졌다면 증권의 문법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확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 길을 닦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차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금리가 얼마인지,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고 현재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달러 가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규제 완화보다는 전 세계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호재가 밑바닥에서 쌓이고 있지만요. 단기적인 가격은 경제라는 큰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증권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자산,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이 걷는 길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 규제라는 게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지만요. 시장은 당장 손에 잡히는 이득을 쫓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규제 개선과 가격 하락에 부조하는 이 사실상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차인 거고 이런 흐름을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은 디지털 달러랑 스테이블코인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이 원활하게 거래되려면요.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이 필수적이겠죠. 이 최근에 카드 결제망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은행들이 암호화폐 중개 업무에 관심을 보이는 거 모두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디지털 기반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SEC의 발표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산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춘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 자산의 가치도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 같은 자산들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을 넘어서 제도권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결제를 돕는 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이 신탁 은행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전용 서비스를 넓히는 것들이 결국에 오늘 설명드린 수탁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 위함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은 제도권이 정말로 그 기술을 선택하고 표준으로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정표는 명확합니다. 먼저 SEC가 이번 지침을 넘어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장 규칙을 확립하는지, 그리고 대형 은행이나 투자사들이 실제로 암호화폐 증권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다시 유리하게 돌아오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모여야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닦아놓은 길 위로 거대한 자금의 행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 공포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거. 지금 시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규제라는 이름의 인프라는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들의 마음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매일 출렁이지만요. 규제는 한 번 바뀌면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꿉니다. SEC가 이번에 정비한 거는 단순한 숫자 몇 개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금고의 문이겠죠. 이 지금의 정책에는 다음 시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 암호화폐가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변모하는 과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이 시장의 끝이 아니라요. 무질서했던 공간이 법과 규칙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이 규제기관이 제시한 수탁의 기준들은 결국에 더 큰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가격의 흔들림 속에서도 인프라가 어디를 향해 구축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차갑지만요. 그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들,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또 분명한 방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를 단순하게 끝으로 읽기보다는 이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씻고 닦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본질에 가장 가까운 시각이겠죠. 지금 시장은 모두가 잘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된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가는 냉정한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냉정하게 보면 시장이라는 곳은 모두가 동시에 웃고 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 이 안에서의 결과는 착한 마음이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상승장이라는 거는 사실 큰 실력이 없어도요. 흐름만 잘 타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도 어느 정도 결과가 따라오는 시기라서 많은 분들께서 이때 시장을 쉽게 보고 또 스스로 실력이 생겼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차이는 모두가 불안해지고 조용해지는 이 하락장의 시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리플이 동시에 떨어지고 뉴스랑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하락의 시기를 단순히 공포로만 받아들이면요. 그때의 선택은 늘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같은 시수랑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 시간을 시장을 공부하고 내 매매를 점검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다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조급함을 줄이고 비중과 대응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루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음 상승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하락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버텼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인 거고, 이 하락의 시간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하락장에서 태도를 지킨 사람이겠죠.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에 있는 방식들,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